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마인드 강사 송동인입니다. 자, 이제 뷰티풀 마인드 토요 특강 15회차는 뭘로 이제 구성을 했냐면, 이제 2020 수능이 이제 곧 치러질 예정이니까, 이제 고 2학년 또는 일찍 좀 재수를 마음먹은 재수생, 이런 분들이 개정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면, 어떤 특별한 정보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뀐 그대로, 거기서 그대로 출제된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지, 또는 몇 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2021 개정 수능에 맞는 문제들을 편집을 해서 약 30문제를 선별을 한 후에 이제 가형과 나형 시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2021년 수능이 이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가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교육부 보도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죠. 그 내용은 가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하가 제외되었다는 점. 이 부분, 이제 다들 아시죠?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그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수학 1,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에서 수학 가형을 출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하가 제외된 이유가 좀 약간 재밌긴 합니다. 교육과정에 수험생이 이제 부담 완화를 인해서 적절하지 않다, 기하를 넣는 게. 그래서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 과목을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기하 출제 제외 의견이 많았다. 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음 해부터 다시 기하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육과정상 최초,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기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수학 가형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네. 자, 다음 나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형의 출제 범위는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에서 출제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또 특별한 게 있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아까는 수험생 부담을 좀 완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예상보다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넣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우리는 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단원에서 몇 번 문제, 중요한 문제, 킬러 문제 이런 게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참고로 이 자료는 교육부 이제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제 제작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는 이제 공통 부분이잖아요. 가형과 나형 모두 치는 과목인데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바로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단원에서 약간의 축소 또는 확대 이전 정도가 되었으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한 긴 시간 동안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그런 단원이라서 최근 기출 경향 같은 것을 분석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원 자체로 출제되는 것보다는 다른 단원에 간접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원명 자체가 이미 법칙이잖아요. 법칙이라는 거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이게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단원 자체의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된다. 기출 분석은 아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뭡니까? 기하와 벡터가 빠지면서 킬러 문제 3문제 중 하나를 담당하던 바로 이 29번 문제, 이 29번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또 화제가 되겠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범위가 줄었어요. 맨 앞에 있는 순열과 조합 부분은 아시겠지만 수학하로 넘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듈 추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29번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이 수학 1이 가져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학 1에서 어느 단원에서 29번을 낼 것이냐?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저는 수열의 합에 넣었습니다만은 왜 여기 넣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29번은 원래는 도형 문제였어요. 대부분 공간 벡터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도형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조금 도형이나 그래프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수학 1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로 지수로그와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또 수열의 합 이 부분에서는 도형을 응용한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마도 싫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수세기. 이 문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 확정 아닙니다.
교육청과 이제 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또 어렵게 내서 29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디냐라고 굳이 찍는다면 지수함수, 오감수, 그리고 수열의 합이 짬뽕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개수를 세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센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28번 문제 그리고 앞에서 또 문제가 나오게 돼요. 여기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규 분포가 사실은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17번 또는 28번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구체적인 문제 문항은 요거 설명이 끝나고 나서 문제 배정 설명이 끝나고 나서 문제 하나하나 볼 테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단원이죠.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서 킬러 문제들이 우르르 나오는 바로 수학2와 미적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빠뜨릴 수가 없겠네요. 다만 이 부분은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1번과 30번은 도함수의 활용 또는 부정적분, 정적분 여기서 다 나올 예정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랬죠. 미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함수 쪽에서 나오거나 또는 적분법에서 나오거나 21번과 30번을 나눠서 낸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죠. 그런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딘죠? 여기 바로 수열의 극한과 급수, 이 두 단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기존에는 문과, 나형에서만 출제가 되던 단원이었으나 나형에서 근데 이제 가형으로 옮겨갔어요. 미적분으로. 왜냐하면 기존의 미적분 1에서 현 미적분으로 이 단원을 옮겨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출제되던 유형들 역시 똑같이 건너오게 되었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제한 문제지 기준이에요. 수학 가형 15번. 15번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이제 트렌드가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이 난이도 구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번호가 낮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4점 문제는 킬러 문제 제외하고 비슷한 4점이라고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시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15번 문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싹 다 읽고 문제 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도 명확하게 명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만 푸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만 캐치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림 쪽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빠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해서 요거 중점이겠구나, 요거 수직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드려요. 그 부분 어디서 확인합니까? 바로 글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시고 얘는 수직이겠구나, 얘는 왠지 2대1 같아 보이는데 얘는 중점 같은데, 그래서 확인하시고 역시 그렇네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수열의 극한 그리고 급수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계산식은 매우 허무할 정도로 1-R분의 A, 즉 첫 항과 공비만 구해내면 바로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급수로 분류되지만 사실 무슨 문제냐면 기하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 도형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등기하가 약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중등기하에 어떤 게 있느냐? 삼각형, 사각형, 합동, 닮음, 보조선, 원주각, 중심각, 내접, 외접 조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모르면 첫 항도 못 구하고 공비도 못 구하니까 아무리 공식 외워봤자 급수 단원에 있는 문제지만 못 푼다는 거. 그래서 간접 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등 내용이 직접 출제되는 그런 문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학 가형 18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문제를 좋아하느냐면 미분법, 적분법,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면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고도의 스토리텔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약간의 이제 우리가 평소에 가지던 고정관념들을 깨주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적분, 인테그럴이 들어가 있고
뭔가 수치를 대입을 했으면 수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취향적분이든 부분적분이든 해서 값을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거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값을 못 구해요. 그래서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값은 못 구하지만 부호는 알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이값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경우 우리는 항상 양 끝쪽의 값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특정 구간 안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더 좁은 구간 안에서 찾아내도 괜찮거든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1번이죠. 여러분 기다리신 21번 문제. 21번 같은 경우는 2019년의 트렌드에 따르면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낮아지고 있느냐? 자, 문제를 풀 때는 발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산해 나가는 계산 단계. 그래서 기존의 킬러 문제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21번 같은 문제들은 이 발상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고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싸움, 접근법의 싸움이다. 접근법을 누가 더 접근을 잘 해서 이 문제 요렇게 가야겠구나 요 생각하는 순간 그 이후는 쉽게 풀린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f는 sin x의 그래프가 y는 t와 만나는 점. 그러면은 sin x와 y는 t가 만나는 점? 그러면은 sin x는 t라고 해서 그 x 좌표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는으로 정리가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sin의 역함수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서도 뭘 이용해서? 바로 이 음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이 식을 고스란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리고 x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속미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만 보통 x'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x와 x'과 t 이런 문자들이 서로 등장을 하면서 그 관계식을 찾아 나가는 문제가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 부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이 다 넘어왔어요. 넘어왔다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어딘가에 쓰일 거란 말이죠. 물론 단독 출제도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어딘가에 쓰인다면 이런 문제에서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음함수 케이스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7번 문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15번과 약간 세트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15번이 사실상 급수 단원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등기하를 물어봤던 것처럼 이 문제 역시 삼각함수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극한을 마지막에 보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 도형을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형, 나형에서 각각 약간 중등기하 검증 과정 이런 문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가형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도형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기하도 빠졌으니까 기존에 있던 도형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약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15번과는 뭐가 다르냐? 얘는 원이 자주 나와요. 아무래도 삼각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삼각함수를 우리 처음에 단위원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원에 접할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길이와 넓이를 요 세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형으로 해결이 되지만 가끔씩 이제 원 위의 점을 예를 들면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는 이제 길이가 3이니까 3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좌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가끔씩 등장한다. 하지만 기본은 뭡니까? 중등기하. 중등기하를 통해서 원의 성질,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닮음 조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식을 세우고 그것의 극한을 구해나가는 문제. 따라서 이 15번과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속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이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국어야 수학이야 그러죠. 글이 너무 많고 슬라이드 공간 부족해요 지금. 제가 이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 문제에서 이미 유일하게 다른 이제 유형과는 다르게 이미 출제자가 문제를 다 풀어놨어요. 근데 숫자를 빼먹어놨어. 가, 나, 다 빈칸 채우는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항상 이 문제 내가 풀어야 돼. 계획 세우고 수식 해석하고 그림 해석하고 해서 답 찾아내서 탁 찍고 넘어왔는데 이 문제는 갑자기 처음에는 좀 곤란한 문제를 준 다음에 출제자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풀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거를 다 해석을 해서 숫자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채워 넣는 자체는 힘들지 않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죄송합니다. 흥분을 잠깐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풀면 되냐면 국어 모드로 전환하세요. 국어 모드. 여러분 국어 모드, 국어도 쳤을 거니까 1교시에 국어 모드로 전환을 해서 지금부터 나는 화자의 의도를 간파한다. 화자가 원하는 바를 지금부터 깨우치겠다. 라고 해서 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 요 빈칸 있다고 여기만 보고 풀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정말 가끔씩 나와요. 그렇게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스토리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국어 모드로 바꿔라.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나는 글을 읽는다 라고 해서 글을 쭉 읽어주시면 계산 문제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조합이나 중복조합 이런 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나가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뭐 들어가겠거니 해서 맞춰서 정답을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수능 이제 1년에 한 번 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차분하게 풀 것.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여전히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유형인 29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로가 함수 또는 약간 수열의 합 이런 부분에서 약간 개수세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린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로가 함수는 아닙니다만 지수로가 함수에서 출제된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점들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감수를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무작정 여기 들어있는 룰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슬쩍 읽어봤을 때 이 문제는 약간 요런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바로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n에다가 1, 2, 3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몇 개는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집어넣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규칙이 눈에 보이게끔 문제를 잘 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처음에 몇 번의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규칙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범위에 맞는 점의 개수를 세어나간다.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시간을 좀 투자해서 풀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좀 쓰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와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시간을 많이 날린 다음에 버리는 경우와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차분하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유형은 안 냈으면 좋겠다. 좀 더 뭔가 새로운 기발한 유형의 29번을 출제를 하면은 저도 참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이제 새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생기고 되게 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지만 약간 수학적 귀납법의 29번을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가 등호를 증명하는 게 있고 부등호를 증명하는 게 있는데 등호 증명은 비교적 쉽지만 부등호 증명은 어렵죠.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뭔가 특이한 식을 끼워 넣어서 이 부등식을 유지해 나가니까. 그래서 충분히 29번으로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30번 문제. 이제 이 30개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게 약간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30번 문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각 문제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테스트를 받았을 겁니다. 아까 전에 2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스텝을 내딛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의 방향을 잡는 접근법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뭐 독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그리고 계산을 유지해 나가는, 긴 계산을 유지해 나가는 지구력,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제 공식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검증하는 게 바로 이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능력만 뛰어나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수학 이제 관련 있는 미적분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다른 수학원, 확률과 통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30번을. 자, 지금 30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처음 파트에서는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보니까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네? 1을 기준으로. 다른 함수가 되니까.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함수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첫 스타트예요. 아까 21번 같은 경우는 그 첫 스타트가 이제 잘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그 뒤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30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해설을 잠깐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발상 파트에 보시면은 범위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특정 범위, 특정 범위로 나눠서 먼저 요 범위 안에서는 이 함수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요 경우에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깨닫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극대값,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계산 실수 없이 꾸준한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내는 그런 계산 실력 역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3이 되자마자, 예비 고3일 때 또는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이럴 때 이제 바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죽자사자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기본적인 능력들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학적 능력이 각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성이 완성이 됐다. 이런 시점에 이제 30번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뤄보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이미 3월에 완성이 됐을 수도 있고, 누구는 6월에, 누구는 9월에 완성됐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수능 끝까지 완성을 못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30번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이제 최선을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가 분류가 잘 된 문제집 또는 잘 된 교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기교가 기본기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교라는 것은 약간의 공식,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라고도 불리는 거지만 아주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쓰면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제가 기교라고 했는데요. 기본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기는 뭐냐면 공식에 대한 증명, 설명,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유도 과정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본기인데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기교 없이 그냥 기본기로만 풀면 이제 무식한 풀이라고도 하죠. 그런 방법으로 차분차분히 풀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시간 내에 완전히 이제 고난이도 문제까지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한 풀이, 기교에 의한 풀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중요한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기본기가 더 중요해요.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로 기교만 갈고 닦아서 문제를 빠르고 막 풀어내는 애들 있죠. 언젠가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방법 대신 항상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지자. 특히 중등기하. 자, 제가 중등기하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안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여러분 방정식 중요하고 부등식 중요하고 함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까지 중등기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느냐? 바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중등기하를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중등기하에 뭐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원주각 중심각. 나옵니까? 수상수화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수상수화에서 원주각 중심각을 다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더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중등기하를 어떻게 공부하냐 하는 거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어. 그런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할 때 해설에서 중등기하 이제 내용을 써서 넘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열심히 보시고 나올 때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중학교 때 좀 놀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개념서, 중2 개념서 또는 아예
중등기하를 정리해주는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강의들이. 그런 이제 강의들을 따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중요한 거예요. 공식 있죠, 공식. 공식은 여러분들이 쓰면서 계산 속도를 확 줄여줄 수 있고, 또 모르면 거의 문제를 못 푸는 중요한 공식도 있고, 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공식도 있고,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은 공식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있죠. 근데 제가 강조드릴 건 이 부분입니다. 외울 거면 제발 좀 완벽하게 외우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막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가끔씩.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물어보면은 대충 뭐 루트 어쩌고 분의 절대값 뭐 이건 알고 있어요. 제발 형태로 외우지 마세요. 공식은 그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자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아니면 처음부터 쓰지 마세요. 공식 안 쓰고 유도해서 그냥 문제 풀면 돼.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이거보다 나아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1분 만에 문제를 풀었어요. 맞았어요. 자, 두 번째, 공식을 몰라. 그래서 조금 돌아서 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3분 걸렸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자, 마지막, 공식을 어설프게 외운 학생이 문제를 1분 만에 풀었습니다. 이 맞았겠어요? 틀렸죠. 자, 3분 만에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것과 1분 만에 풀어서 틀리는 것과 뭐가 이득인가요? 이쪽이 당연히 이득이다. 물론 이쪽이 최고다. 자, 그러니까 공식을 제대로 외우세요, 제발.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수천, 수만 개가 되니까 이걸 다 못 외울 수 있죠. 까먹는 단어 생길 수 있죠. 수학에 몇 개나 됩니까, 공식? 한 A4용지 3장이면은 3장도 안 되겠다. 2장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못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외운 거예요, 안 외운 거. 여러분들이 수학은 뭐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안 외워도 되겠지. 적당히 보고 까먹으면 그때 책 앞에 보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 같은 케이스는 이제 직접 유도를 한번 해보고 한 2번 정도 유도를 해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외우세요. 물론 완벽하게 외웠다 하더라도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약간 증명 같은 걸 다 해보고 정말 정확하게 외운 사람이랑 안 그런 사람이랑 다시 외웠을 때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 2-3번 정도 다시 보게 됐을 때 금방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제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마라. 작은 부분이니까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큰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 주변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1등은 못하니까 옆 친구보다만 잘해라.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옆 친구보다 계속 잘하다 보면 언젠가 1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등급인데 한 번에 2등급, 1등급 가자. 못 가요. 그럼 누가 갑니까, 그렇게? 4등급이었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번에는 3등급 간다. 여러분 시간 많아요, 아직. 3등급 가고 3등급에서 한 번 또 유지해주고 또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에 지난달에 나는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어버버 그랬는데 지금 쓰라고 하면 바로 써. 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비교를 하고 또 주변과의 비교를 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를 해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쟤보다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큰 성과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름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한 자료들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찾아봤어요. 궁금하니까 2021년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채널을, 저희 학원 채널, 뷰티풀 마인드 채널을 또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자료 올라올 때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취사 선택해서 잘 편집을 해서 또 이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쉬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강 정보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지로 사용된 부분은 밑에 링크로 다운로드 주소를 달아둘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운받아 보시고 주변 이제 친구들과 의견도 한번 나눠보시고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이 문제로 냈나? 뭐 이런 수준 떨어지는 문제를 왜 내지? 이렇게 뭐 비판을 해주셔도 좋고 댓글로 또는 이 문제 풀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또는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기다려서 쳐봤더니 1년 뒤에 뭐 진짜 적중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성지, 순례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과정까지 이 강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서
수능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들어가서 또 그리고 봄 3월, 6월, 9월 나올 때마다 이런 경향 파악에 대한 특강 꾸준히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뷰티풀 마인드 강사 송동훈이었습니다.